성원되었으므로 제266회 양구군대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소통실, 자청지역과 교육생활지역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소통실장 원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철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춘년 새해를 맞아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등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들께서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주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도 계획했던 관련 주요 사업들이 좋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종합민원소통실에서는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교섭 민원소통 담당입니다. 다음 김필려 농림축산업 특위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관 감사본부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민숙 민원 원수업 담당입니다. 다음은 최복영 개발행위 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일섭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일반 현황부터 7쪽 목표 및 추진 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국민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구역입니다. 먼저 국민소통의 날 및 30일의 릴레이 간담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소통의 날은 2020년에 총 10회에 걸쳐 운영하여 65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30일의 릴레이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은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장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처리 약속 및 검토 중인 사항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 및 고충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입니다. 온라인 서면 접수 방문 등을 통해 주민의 고충을 수렴하고 7일 이내 민원인에게 처리 진행 사항 설명 및 답변 내용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입니다.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다림 최소화 등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처리기간 마일리지 운영, 주 1회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업무 능력 수치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저희 실 직원이 직접 민원 서류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로 한 차원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민원인 전용 통합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산의 구테니스장을 활용 80면의 주차 공간을 확충할 계획으로 사업비 12억 4,100만 원은 이래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인구 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정당한 행위에 의한 주민등록 동료로 전입률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전입가구, 전입동료, 협조문 발생 등 인구 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가로등 일제 점검의 날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가로등은 총 2,897기로 월 1회 정기적인 가로등 일제 점검의 날 운영과 고장 및 불편 가로등 신속 정기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신라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덟 번째, 주민 편의 인허가 및 토지개발 환경보호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토지개발 인허가에 대해서는 공정 지속한 허가로 주민생활터전 및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불법행위 단속 확행으로 청정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 농특위 내실 운영 및 소통하는 농정시전입니다. 2019년 4월부터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농림축산업 특별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시군 벤치마킹, 영정교육을 추진하여 현장 중심 농업 제도 개선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 농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공직기관 확립 및 예반 감사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잡제 감사를 통해 업무 진단 및 사전 예방과 청백 시스템 성실 모니터링으로 행정 창업 및 공직 비리를 예방하고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확행으로 예산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두 번째,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재산 등록의 엄정한 심사 관리, 재산 형성 과정 소명 강화로 투명성 제소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및 선물 신고제를 상시 운영하고 양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상위 법령 및 군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재개정해 나가고 고물변호사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소송 및 행정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네 번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의회청사 건립공사 철저 추진과 준공입니다. 현재 1층, 2층, 3층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 외부 단열재 설치 공사, 외부 시트 하지틀 공사가 완료되어 공정률은 45%입니다. 앞으로 3월 1일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오는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두 번째, 청사 재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주민 편의 제고입니다. 의회 청사 이전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여건이 조성되어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근무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현 의회 청사 1층에 종합민원소통실, 2층에 사무실 소외실, 3층에 구내식당을 이전하고 현 의회 청사와 신축 의회 청사 간 연결 통로를 설치하고 현 종합소통실 및 농협시장소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은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청사 사무실 등 재배치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 번째, 청사 종합정비 및 관리입니다. 청사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관리와 청사 시설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네 번째, 청사 에너지 절감입니다. 아이스마트 활용을 통한 청사 에너지 절감, 직원 에너지 절감 즉 고취 교육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적극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청사 전기 요금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용 차량 통합관리입니다. 통합관리 대상 차량은 20대에서 필요부서 적정 매차를 통한 원활한 업무 추진 및 효율적 관리로 예산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 일반 개발용지 적게 매입 및 공유재산 대부와 수익성 재산 발굴 매각을 통한 재정 수입 확충, 공유재산 실태 조사 후속 조치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추진사업 지원입니다. 1차 무주지 점유경장 현황에 따라 일필지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개간비 관련 설명회를 지난 12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업무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덟 번째, 양국은 청사 건립기금 운영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방되는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된 양국은 청사 건립기금 운영 조례를 근거로 금년도에는 일반 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 수입 750만 원을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 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라시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실장님과 다시 한번 양구 부임을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실장님이 또 익숙한 그 선진 행정의 업무를 양구에 좀 잘 전복시켜가지고요. 그 다 함께 만드는 양구, 모두가 행복한 양구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평소 관심 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주차장 관련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그 종합민원 소통실 앞에 있는 그 11면, 11면의 주차장 외에 그 보건소 앞에 주차장, 그리고 테니스장 주차장에 민원 업무차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아침에 보통 9시 전후로 이제 사무실을 나오는데 벌써 그 시간에 그 민원실 앞에 그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얘기는 양구군 직원이나 혹시 관용 차량도 세워져 있을 때가 있었고요. 그런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내 가게 앞에 주차를 시키질 않습니다. 내 차를. 오는 손님을 위한 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비워놓습니다. 우리 민원차, 업무차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민원실 앞에 주차 공간, 민원실 주차 공간은 직원들, 관정 차량은 주차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그 인구수 23,000명을 위한 인구 증가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수께서는 그 양구 비전 2030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2030년까지 3만 1,000명의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사업 보고서에 23,000명은 너무 적지 않나. 호랑이를 그려야지만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고양이가 나오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3,000명을, 3만 1,000명을 위한 인구 증가 시책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17쪽입니다. 본 의원이 이게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인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지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행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그런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이 되나? 예, 25쪽에. 본의원이 여러 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청산, 관내, 사업소 연간 이 에너지, 전기료가 20억 원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에너지 절감에 대한 그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제적으로 오프하는 그런 것 말고, 단열 필름이라든가, 태양광은 많이 돼 있을 겁니다. 단열 창이라든가 이런 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좋은 제안이 있다면 직원들한테 공모를 받아도 좋은 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9년보다 2020년 작년에 전기 사용량이 더 적게 나왔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젠가 그저께 저희 에너지계에다가 확인해 본 결과 사용하는 건물은 늘었는데 다행히도 전기 사용량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이 관용 차량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군청 내에 그 관용 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장기 렌트라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 생태산림과에는 사업 목적에 의해서 3개월, 6개월 단위의 그 렌트 차량이 있지만은
굳이 렌트를 하지 않아도 장기 렌트를 하지 않고 구입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렌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 물론 계약 조건이 다 틀릴 겁니다. 근데 의회 1호차나 그 본청의 그 1호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렌트를 해도 장기 렌트를 해도 그 효과는 더 얻을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 외에 장기 렌트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렌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렌트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하고 그 주행 거리 계약 조건을 따져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계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구매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건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두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15쪽에 그 인구 시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제안들이 나오곤 하는데 이 자책정가 우리 예산 심의 때도 이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거를 본의원이 좀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부대 이제 그 전입률 높은 부대에는 뭐 상금을 줘서 이제 장병들이나 부사관들 통행료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이제 했는데 뭔가 이 임금 정책은 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임산부나 출산 장려에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지급한다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봤는데 우리 군의 일구 늘리기 정책은 이제 국가 정책에 어느 상반되는 이제 그러한 정책을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뭔가 정책을 하려고 하면 좀 확실하고 좀 투명성 있고 뭐 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 여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식으로 뭔가 획기적인 그 인구 늘리기 정책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쓰레기 봉투, CGV 영화 관람권 뭐 그런 거는 너무 좀 이제는 직상이 됐고 뭐 일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받으셨죠? 보셨죠? 뭔가 획기적으로 하기에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는 이젠 어느 정도 이제 상한선이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러한 그 방을 발상을 하기 전에는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거의 뭐 실효성이 없다. 두 번째는 군부대 이제 부사관들이나 간부들의 이게 전입률이 예전보다는 이제 나름대로 간부들과의 뭐 어떤 협조 아래서 좀 하긴 하는데 별로 이렇게 적극성을 갖고 하고 있지 않다.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주민등록법에 의하면은 이 이사를 오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은 하게끔 돼 있죠. 그건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은 우리가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군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는 것 자체는 우리 군의 행정이 너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대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우리 저기 소통실에 약간 문제가 되는지 몰라도 군부대와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일부 좀 이전 문제를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하리 군인 아파트에 보면 영해 PX가 있어요. 영해 PX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 간부들이나 전역자들이 군 그 영해 PX를 이용을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관내에 있는 뭐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러한 물품들을 이렇게 구매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군 장병들도 차에서 내리면 의뢰 영해 PX부터 먼저 가요. 그래서 제가 영해 PX 이 시설은 차라리 군 부대 안으로 가든지 군 부대 아파트 내로 제한을 두는 데로 가져가는 게 맞다. 일반인들이 출입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곳으로. 관내에 지금 영어에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협조를 해서 영해 PX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군부대 자체적으로 제한되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일반인들이 전역자들이나 뭐 군부대 관련된 면회객들이 그쪽으로 가서 사질 않겠죠. 근데 이 교통이 좋고 이 통행이 좋으니까 다 걸려갑니다. 이제 차들이 일반인들도 다 걸려가요. 제가 보니까 저기 누구 이렇게 빌려가지고 가서는 안 되지만은
전역자들이나 보면 다 걸려가더라고.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좀 소통실에서 한번 예. 적극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뭐 거기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 소통실하고요. 그다음 관련 전략산업과하고도 좀 전략산업권에 관련- 해가지고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두 협의돼서 군수님 계시지만은 그 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아주 우리 그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마트 같은 데서 지금 내려오게 되면은 그 장병들이 담배 한 갑을 사고 이렇게 뭘 사는데 의뢰 외출 외박 나오면은 거기 들러서 사가지고 숙소로 가서 먹는 그러한 상황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 경기에 엄청난 타격이 있게 되니까 그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우리 지금 고문 변호사가 있죠. 예, 예.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어서 모든 그 고발 건이나 행정에 대한 어떤 그 민감한 사항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예. 이제 자문을 받고 예. 그걸 실행을 하죠. 근데 고문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예. 그 자문이 고문 변호사로 인해서 재판에서 패소를 했을 때는 어떠한 그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 군에서는 고문 변호사에 대한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제3의 고문 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해서 또다시 이렇게 고문 변호사의 어떤 그 위치를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예, 예.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19건 저희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고문 변호사의 뭐 어떤 그라든가 그걸 떠나서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 고문 변호사한테 어떤 그런 제재하는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작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일반 임기제 6급에서 변호사를 저희가 직원으로 지금 채용하는 거를 지금 저희 검토하고 있고요. 도내 6개 시군에도 지금 6급 정도로 상당의 변호사를 채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군정 전반 소송이라든가 어떤 그 법적 대응에 그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저희 변호사 임기제 증언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 지금 아마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어린이집 위탁자 우리 지금 예, 예. 관련돼서도 예. 판결 선고 1월 20일 날인데 패소했죠 양구군에서.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때 다뤘던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자문을 받았고. 하지만 패소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공직자분들도 뭔가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때 과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서 한 1,900만 원을 소송 비용을 이제 군에서 부담을 해야겠죠. 예. 그러한 실질적인 그 패소로 인해서 군의 재정이 이제 부담이 되고 변호사의 어떤 그 자문이 잘못됐을 때는 좀 더 좀 색다른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고문 변호사거나 지금 과장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행정에서 이런 지도를 가지고 패소해 가지고선 일반 주민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거는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아마 이 건은 아마 작년에도 이 의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내용으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했을 경우 어떤 그 담당 공무원이 위백한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한테도 좀 어떤 그런 상응한 어떤 제재를 취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도 하셨고요. 좀 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명백하게 아니 뭐 조사나마나 지금 어느 과장인지 여기 근무하고 있는데 그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전 부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뭐 인사 나서 가버리시니까 가고 나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식과장님들이 현 부서에 있거나 계장님들이 부서에 있다가 내가 이 부서를 옮기고 나면 나의 책임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끝까지 이 책임에 대한 거는 뭔가 추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저희가 각 해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요. 우리가 어떤 소송권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세밀하게 또 해서 자문변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어떤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좀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동준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에 공용 차량 통합 관리에 대해서 예.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양구군이 갖고 있는 차량이 지금 저희가 11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0대, 그다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94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차량 어떤 업무,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말고 그 외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어떤 차량 배차라든가 출장 시 어떤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20대의 어떤 차량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전담 직원 한 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예, 예. 그분으로 해서 효율적 있게 관리한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또 이제 저는 이제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예. 이 수많은 차들이 그 수리하는 과정에서 꼭 가까운 데에 있는 뭐 수리점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를 배제하고 뭐 특정 뭐 이런 수리점이나 이런 데로 가는 그런 자꾸 그런 뉘앙스가 자꾸 민원이 접해지고 그러는데 이 통합 관리 하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 형평성 있게 그 소재지 가까운 좀 그런 수리점이나 이런 데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 꼭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준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규령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그 보고서 12쪽에요.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이 만족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불량주택 개량사고 농업인 주택을 선정을 받아요. 네, 예. 이제 받으면은 그 받은 사람은 아 내가 이제 이걸 받았으니까 집을 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민원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내가 이거 됐으니까 집을 짓는다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부서마다 이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걸 받았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상담을 하는 순간 실망들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냥 농 같은 주택 그러면 지면 되는구나 하는데 거기에 부서에서 뭐 농지조용 개발량이 상하수도 안전공사가 모든 걸 다 또 거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거 선정하실 때도 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거를까지 확인하시고 선정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인사 관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민원인 모신 분들이 바뀌시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원이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왔어도 그렇지만 내가 가서 뭘 문의하면 먼저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 것보다는 민원이 갔을 때 머리를 좀 맞대고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민원실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고요. 무슨 뭐 신속한 민원 처리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민원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농립특위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 18쪽에 농특위 내실 운영 및 소통 농경 실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해서 좀 전년도에는 많이 못했을 거예요. 예, 많이 못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올해 보니까 센터에서 뭐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요거 말고도 그 농특위에서 이제 발의되는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농업센터하고 좀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농특위에서 좀 이렇게 제시되는 이런 방향을 센터에서도 좀 일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농특위에서는 이런 걸 제시하는데 농업센터에서는 그 제시된 내용을 그냥 이렇게 묵살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좀 그 센터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좀 내실 있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양고심을 축하드리고요. 양구 운영에 많은 재능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 그 테니스장 주차장면에 15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민원인 전용 주차장인지 진짜 직원 주차장인지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오셔서 뭐 한 몇 바퀴씩 돌다가 다시 나가시는 경우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런 뭐 주차장 지금 40면을 추가적으로 하시겠지만 하기 전까지라도 구별을 확실히 주셔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좀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우리 군에서 실제로 근무 및 거주하는데 주소 타 지역인 자수가 다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예. 반면에 우리 군에 실제 근무하고 주소는 양구로 되어 있지만 예. 예, 춘천에서 뭐 실장님들 출퇴근하실 수도 하시죠. 아닙니다. 저 1월 5일 양구에 바로 와서 1월 5일 이사 바로 전에 오셨나요? 신고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소견 좀. 근데 저희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뭐 거주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뭐 신고라든가 어떤 게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도 양구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 드려도 괜찮지만 양구군 측면에서 보면 크게 좀 주민족상 인구니까 손해 보는 게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행정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이분들 찾아내가지고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주소는 양구다 놓고 춘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예, 예. 많이 있어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제재 조치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놔둬서 지금 코로나19에서 상경기가 다 죽는데 다 출퇴근해가지고 상경기가 양구가 살아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도 좀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특위에 대해서 지금 뭐 농업보조금 절차 간소화하고 뭐 보조금률 조정도 했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게 나가면은 꼭 이 보조금 자기야 실질적인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본인이 자부담으로 노는 거하고 보조금이 나가면 한 25% 이상씩 다 상승이 돼요. 금액적인 면이.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면밀하게. 예, 저희가 뭐 내일도 정책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예. 또 저희가 분기부담부치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예, 예.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더라도 자부담으로 노는 비용하고 거의 동등해요. 아, 가격이. 예, 예.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 문제를 잡아야 돼요. 보조금률 자꾸 올려주면 뭐합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내실 있게 좀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여림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우리 15쪽을 좀 봐주세요.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연 질문을 좀 예,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독신자 아파트가 네, 한 200여실이 이제 입주를 했는데요. 예. 입주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7%가 예. 지금 이전이 안 되어 있고 예. 예,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 저희가 각 저기 군부내 이런 데하고 저희가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방문도에서 좀 전입 어떤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저 방문은 못 하고요. 좀 전화로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요즘 시국이 안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 군부대 방문하고 해서 요분들이 가급적 다 저희 양국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은요 찾아가던 문도 안 열어줍니다. 예, 예. 전화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 쓸데없는 전화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 내가 입력해놓고 필요에 의한 것만 받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화도 사실 받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그런 분별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도 좀 본인들이 이렇게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거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을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뭐 전화 또 방문 이걸로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뭐 군부대 간부 분들하고 어떤 그 협상이라든가 무슨 어떤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부대에서부터도 이렇게 좀 그런 인지가 되게끔 이렇게 좀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쓰던지 해야지. 이 본인들 절대로 찾아가잖아요. 우리 통계조사 하는데도 만나기 힘들어합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서 불이 분명히 켜져 있어도 문 안 열어줍니다. 제가 그런 얘기가 많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어떤 그런 걸로 좀 이익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마 좀 힘든 부분도 예, 있을 하여간 거예요. 저희도 인센티브도 강구하면서 예,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예. 반드시 양구군에서 오면은 반드시 양구군에다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인식이나 그런 것도 그러니까, 같이 또 해. 예, 그런 기본적인 해나가겠습니다. 인식이 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저 추가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료 의원께서 우리 공용 차량 통합 관리에 관련된 그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그 공용 차량 정비는 그 관계자한테 맡기나요? 누가 선택을 합니까? 정비소는? 저희 부실에서 관련 통합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4대의 그 공용 차량이 있는데 타시군에 참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읍면별로 물론 그 정비소마다의 그 기능이라고 할까 또 실력,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업체가 다 틀립니다. 하지만은 이런 행정 차량 같은 경우는 연간 단위로 부서별 종합민원 소통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적을 해주세요. 어느 업체는 어느 차량은 어느 업체, 어느 업체는 무슨 어느 과 이렇게 정해가지고 연간 단위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비소에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게 됩니다. 괜히 어디 특정 업체만 그 관용 차량이 출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이나 소외되는 느낌이 없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형평성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고문 변호사 문제를 좀 얘기했는데 고문 변호사라는 게 우리가 상시 행정 법률의 자문을 좀 받는 데가 고문 변호사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건이 발생됐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이분들이 변호를 할 수 있지만 또 이분들한테 또 추천을 받든가 우리가 또 임의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변호를 했는데 우리가 패소를 했다. 그래서 그 패소를 한 그 담당 직원한테 어떤 그런 변제를 받자 패소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됩니까? 예. 그게 뭐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소송을 갈 만한 것은 양구군청의 최고의 결재자가 결재를 해서 건이 생기는데 담당자가 안 됩니다라고 해도 군수가 해 그래서 결정내서 재판 가는 게 많은데 그럼 직원들 지금 6급, 7급들 그 직원들이 무슨 의기가 있겠습니까? 업무하는데. 그 책임도 안 될 말을 하시고 그래요. 아니, 제가 뭐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검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행정에 대해서 소송 가는 게 최고 결정권자 군수가 도장을 찍어서 가는데 그거 참 불합리한 생각에 그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좀 나왔던 사안으로서 그때도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양구 어린이집 건 이런 것들도 다 당시에 그 군수들이 결재를 낸 겁니다. 예, 6급, 5급들이 안 됩니다 하고 아우성 쳐도 그걸 밀어 붙여놓고 재판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 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른 민원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민원이 그런 거 발상 자체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좀 질의 드릴게요. 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보면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내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존이 부적합하다라는 것은 우리 재산 담당 계장님하고 실장님 판단에 이 부적합이
결정되는 거죠. 27페이지 말씀드리고. 예, 예. 지금 이게 예. 지금 이 좀 농사를 오래 짓고 임대를 오래 한 분들이 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땅인데 민원이 어떤 그 농사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매각 그러니까 입시형은 저희가 안 봤는데 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민원인이 요청했을 경우는 예, 그냥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양구 군에다가 재산관리 쪽에다가 의뢰를 하면 예. 왕왕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뭐 미래 뭐 저 계획도 없으면 이래서 지금 안 팔리는 게 많아요. 못 사는 게, 사지 못하는 게 주민들이. 여기에 좀 너그러워 주셨으면 좀 판단을 하셔서 이게 진짜 쓸 땅인지 보존이 부족한 땅이라서 매각을 할 건지를 좀 배려 차원에서 판단을 하셔서 장기로 좀 임대를 해서 토양을 잘 가꾼 분들한테는 좀 매각이 좀 쉽게 이루어지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매각이 된 돈이 지금 자꾸 우리가 연말에 가면 세수입으로 세수입으로. 그래 그 세수입으로 갈 돈이 아니고 아니면 우리 여기 청사기금 재산을 팔았으니까 재산 쪽에 기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청사기금에다 좀 넣든가 그걸 좀 그 기금 운영 조례를 좀 만들어서 재산을 매각한 조례는 다시 재산 쪽에 투입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회계로 10억씩 넣지 말고 그런 걸로 좀 작년 같은 경우도 벌써 우리가 한 얼마야 매각해서 18억 정도를 매각했잖아요. 그럼 그 18억 정도가 재산을 팔았으니까 이쪽 청사 이쪽으로 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땅을 팔아먹고 일반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도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마 이것도 작년에도 한번 나왔던 지적됐던 사례에서 아마 이것도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좀 그렇죠. 재산을 매각했으면 재산을 증식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받아야지 일반 회계를 갖다가 전출금을 받다가 이 기금을 만든다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 소통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